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는 MP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받고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1년 8월 20일 삼성 스펙 2호와 합병 신주 상장을 하였죠. 지난 기업, 지난 실적,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비상장 법인일 때 2019년도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어요. 외감을 받았는데 당시 이제 외부 감사 조건이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자산 70억 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 기준이니까요. 2018년은 2017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고요. 2017년 MP 기업의 자산은 47억 원, 부채 31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작았죠. 그러다 2018년 자산이 160억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도 10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역량으로 2019년부터는 외부 감사 기업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살펴볼 재무제표는 MP기업의 2019, 2020년 외부 감사 보고서 하고요. 2017, 2018년도는 기업의 자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시총은 5,160억 원 수준이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MP로 검색하셔서 다트에서 보시게 되면 반기보고서죠. 최근 반기보고서가 이제 스펙주, 그러니까 삼성 스펙 2호에 대한 재무 상태가 재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합병 법인이죠. MP의 재무 정보를 보시려면 기타 법인을 따로 선택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2021년 3분기부터는 MP 재무 정보를 담는다고 공시를 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업이 현재 받고 있는 멀티플이 적정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MP 기업에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주요 공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주 상장 승인이 결정된 날이 있었죠. 5월 6일이었습니다. 5월 6일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됐죠. 당시 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 올랐다가요. 9월 7일 기존이죠. 스펙주 관련의 전환사채가 지금 행사 공시를 했었죠. 스펙주 관련 전환권 행사 공시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스펙주들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주 상장하는 기업들의 멀티플을 계산하실 때 오버행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펙주 상장 승인이 결정될 때 스펙주 최근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지난 다음에 2021년 9월 7일 전환권 행사한다라는 거 95만 주 이렇게 나왔죠. 지금 기존에 스펙주 투자 공시라든지 주요 일정, 합병 방법, 합병 비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각종 언론 등 보도 자료들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엑시트 하려는 그런 이제 FI들의 이제 도움이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죠. MP 기업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메타버스로서의 기대감이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테고요. 일단은 지금 95만 주의 전환권 행사를 한다라고 발표한 이후로도 당연히 주가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아마 이 와중에 제 예상에는 삼성 스펙 이제 FI가 이제 엑시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이 199억, 200억 원 수준이고요. 부채 63억 원, 자본 135억 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부채 감소하고 있고요. 자본은 증가였습니다. 자본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2020년도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유상증자로 24억 원을 조달했죠. 이제 스펙주 상장하기 전에 유상증자를 한 것입니다.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20년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은 47%, 유동 비율 140%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 비율이 일반적인 수치 150%보다 낮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2020년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잡히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장기 차입금이 상환이 1년 이내 도래한 것이죠.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재무 안정성은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자산 세부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 79억 원이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죠.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7억 원, 다음은 계약 자산이 31억 원 이렇게 잡혔는데요.
전체 자산의 계약 자산은 16%를 차지했습니다. 뭐 계약 자산이라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을 안 받고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계약 자산의 경우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현재 살펴보니 이 기업의 계약 자산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보통 대손 충당금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과거 이 거래했던 기업 간의 뭐 이런 대손 충당금 설정 비율을 통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계약 자산이 처음 잡혔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물론 대기업과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계약 자산 돈 못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도 보았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뭐 지금 계약 자산이 이렇게 16%로 31억 원 차지하고 있고요. 돈을 받은 자산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부동산 22억 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었고요. 투자 부동산은 기업의 이제 본사 건물이죠.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자산 중 비중이 높았던 유형 자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크게 늘었고요. 점프업 있었고 2020년 뭐 다소 이렇게 조정이 있으면서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주요 자산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기업의 시총은 5천억 원이 넘는데요. 5천억 원 넘습니다. 실적을 뽑을 수 있는 주요 영업성 자산이 유형 자산이 유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있는 비중이 유형 자산이 유일했는데요. 이런 유형 자산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게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2018년 유형 자산이 크게 늘어났으니까요. 당시 유형 자산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토지가 73%를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1억 원 차지했고요. 투자한 내역 대부분 토지에 들어간 거 56억 원 투자해서 41억 원이 토지에 들어갔고요. 건물에는 약 10억 원 들어갔습니다. 토지, 건물까지 합치면 유형자산 92%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설 자금은 0.5% 남짓하죠. 약 지금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김포 XR 스테이지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시설 장비가 한 3억 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NT 기업의 XR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이 시설 장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3억 원 수준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지는 뭐 각자의 몫이겠죠. 뭐 2020년도 보시면 유형자산은 조정을 받으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 부동산의 대체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임대 부분이 물량이 줄면서 면적이 감소되면서 유형자산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일부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총 79억 원 잡혔고요. 건설 중인 자산 11억 원이 또 이렇게 새롭게 뭐 이렇게 잡혔습니다. 뭐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집중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는 특별한 내용 없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약 48억 원 있고요. 1년 내 갚아야 될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본입니다. 기업이 2020년 유상증자로 24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자본 잉여금의 항목이 뭐 없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자본 변동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자본금이 4억 원 기업이었습니다. 4억 원 남짓한 그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어찌됐던 시총이 5천억 원이죠. 지금 현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대박을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유상증자 후 무증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4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뭐 실제 자본금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관심주로 주도주로 섹터로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위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에 무형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요. 기업이 지금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21년도 그 주도 산업 섹터들의 경우 지금 메타버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예전에 바이오와 비슷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술력을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게 예상되는 그런 섹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 숫자도 실적도 잡히고 있으니까 나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도 뭐 이런 섹터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긴 하지만 수소라는 게 아직 정책 모멘텀이 강하고요.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지금 다시 기업에 대해서 뭐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업의 이제 NT의 실적은 매출액 변동폭 보시면 5, 4업년도 변동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 222억 원을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수주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16%고요. 영업이익은 36억 원입니다. 지난 5, 4업년도 영업적자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영업적자는 없었고요. 영업이익률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나쁜 16% 나쁜 수치는 아닌데요. 생각보다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6%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 가치로 만드는 그런 기업의 특성상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16%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좀 낮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감사 보고서고요. 영업 비용의 세부 내역 보시면 이 외주 제작비가 전체 비용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의 비용이 대부분 외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147억 원이에요. 이건 상당히 조금 의외인데요. 아무튼 영업이익은 꾸준히 잡혔지만 세부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연구개발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없죠. 예.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업의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죠. 회사 합병 결정하는데 외부 평가 기관의 의견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 상장 전 MP죠. MP의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도 지금 손실 없이 5, 4업년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요. 회계상 실적은 나빠 보이지 않지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막까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주요 실적 추이를 보면 역시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찍혔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순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영업현금 흐름만 적자폭이 깊어졌죠. 마이너스 약 19억 원 기록했고요. 실제 영업으로 돈을 못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사실 감가상각비를 가감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영업현금 흐름 순이익이 영업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낮게 적게 잡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내막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일단 계약자산 30억 원이 있습니다. 즉 받은 돈이 없는데 매출로 인식해서 단기 순이익에는 이익으로 잡은 항목입니다. 그냥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이죠. 이런 계약 자산은 일반적으로 헤비테일 계약 방식이라고 해서 조선주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업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덩어리 큰 기업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광고업체가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게 조금 낯설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순이익으로는 잡혔지만 실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차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의 증가도 있었고요. 순이익에는 매출로 잡혔지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차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기 순이익 56억 원을 차감해서 결국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9억 원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현금 흐름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놓고 봤을 때 지금 투자 현금 흐름이 큰 폭에 있었죠. 114억 원 있었는데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의 투자가 있었고요. 대부분 유형자산 투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020년 재무현금 흐름이 플러스 21억 원 잡힌 부분은 유상증자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018년도 유상증자 캐펙스 투자와 2020년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에 대체된 부분 이렇게 캐펙스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적은 건 유형자산 내역 중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3%로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제 감가상각보다 카펙스 비율이 높다는 게 신규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워낙에 유형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적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FCF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메타버스 사실 정말로 주도 섹터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바이오 2020년대 바이오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핵심이 살짝 베일로 가려진 느낌인데요.
물론 이런 무형의 가치가 사실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지금 자산 구성이라든지 규모, 기업의 외형 등과 비교할 경우 지금 현재 NT가 시총 5천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허도 없고 지금 오로지 소프트웨어 자산으로만 잡혀 있고요. 지금 많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MPXR 기술의 실체가 사실 더 궁금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중에 한 문구를 제가 한번 발췌를 했는데요. 뭐 네이버, NG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의 멀티 스튜디오를 설립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기사 보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추진 중이라는 것이겠죠. 설립을 뭐 추진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추진 중이라는 것은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MP는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의 이제 종속 기업이죠.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배 기업이고요. MP가 종속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배 기업과의 내부 거래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영업 수익이 약 3억 원 정도 있고요. MP의 영업이익이 36억 원 수준이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내부 거래 관련 부분도 좀 주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MP의 XR 기술의 가치겠죠.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든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사실 이 부분까지 제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MP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 재무제표 상태로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자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현금 흐름상 뭐 수익이라든지 실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받고 지금 멀티플을 받는 게 적절한지까지도 한번 따라줘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NP 기업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